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죠. 당신의 모든 움직임, 당신이 보이는 모든 반응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많은 시선들은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기보다 당신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지켜보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분노에 찬 외침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 법입니다. 혼돈보다 고요함이 더 강하며 무심함에 가까운 초연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세상의 소음 위로 솟아오르며 다른 모든 이들이 감정적인 드라마의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고요히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힘, 즉 평정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움찔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무너지지 않으며 그들이 당신을 배신할 때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당신의 모습은 소리치며 맞서 싸우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관심을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굳건히 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내면 세계의 리모컨을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압박과 갈등, 모욕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 통제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의 셔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운전 중 누군가 끼어들면 분노를 터뜨리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는 감정적인 전쟁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런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돈을 보고 상황의 열기를 느끼지만 그것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정 통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례함 앞에서 동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충동적인 감정 위로 올라서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장을 조성하고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분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며 정확성이며 자기 수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와 추종자의 차이입니다. 리더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르며
모든 반응은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면 추종자들은 방어적인 삶을 삽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반응하며 매번 감정적인 폭발과 함께 자신의 힘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장기적인 평화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충동이 아닌 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쉽게 폭발하는 세상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얻게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을 내심 존경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에서 힘을 느끼고 당신의 고요함에서 통제력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려 애쓸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좌절시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무력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데는 내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반응하도록 마음을 재훈련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거나 자존심을 지키거나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소리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로잡고 싶고 반격하고 싶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에는 더 높은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종당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진정한 리더들, 말 한마디 없이 방에 들어와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속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통달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종을 꿰뚫어보고 행간의 의미를 읽으며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당신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응을 공짜 상품처럼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힘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감정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돈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쟁 대신 자리를 뜰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랄 때 평정심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은 자신감을 쌓고 어떤 모욕이나 실패,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토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분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깊이 뿌리내려 움직이지 않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수련은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분노, 실망, 좌절과 같은 감정이 솟아오를 것을 알지만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수련을 쌓을 때 당신은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종류의 통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의 순간들 속에서 연습을 통해, 자각을 통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려는 선택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 상황, 압박, 기대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감정적 수련은 당신의 조용한 갑옷이 됩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무언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당신의 감정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소리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수련은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상황을 파악한 뒤 현명하게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남모르게 치유하는 능력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소수만이 개발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감정을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을 소리 높여 표출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관심을 갈구하는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의 힘겨움을 보지 못할 때 스스로를 다잡는 능력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알리는 것을 멈추고 내적으로 당신의 치유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른 종류의 힘, 즉 당신을 조용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힘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 공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취약함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동정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전시될 운명이 아닙니다. 가장 심오한 성장은 어둠 속에서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이 고통과 홀로 마주 앉아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켜보는 사람도 박수도 인정도 없이 오직 내면의 작업만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재건을 시작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남모르게 치유하는 것에는 어떤 존엄함이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소리치고 계시하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충동에 저항하고 부서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나아지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해석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오해하며 당신의 약점을 가십거리로 사용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당신의 치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눈물을 닦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잠든 후에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순간에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처에는 관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견뎌냈다는,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당신만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희생자로 보이는 대신 진화하는 존재로 보이기를 선택합니다. 남모르게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과정을 보호해줍니다. 치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고 무너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기복을 목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결과, 즉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회복력 있는 당신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해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의 미스터리 속에 그것을 과시용으로 만들지 않고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치유한 방식 속에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외부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 자신만의 위안, 자신만의 안내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차분해지고 덜 반응적이 되며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방시킵니다. 조용한 치유의 아름다움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은 줄이고 관찰은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사용에 더 선택적이 되고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해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경계, 당신의 평화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속을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희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미스터리가 반응을 먹고 사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우위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질투, 불안, 심지어 흥분까지 감정을 배지처럼 달고 다닙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쉽게 이용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감정적 사생활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외부 노출이 아닌 내적 안정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속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지켜서 아무나 들춰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 예측 가능성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읽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주지 않음으로써 어떤 논쟁보다도 더 그들을 좌절시킵니다. 많은 상황에서 침묵과 고요함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고 설명하고 과잉 반응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며 필요할 때만 반응합니다. 이 존재감은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자기 신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굴 표정, 말투, 몸짓,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누구도 당신을 책처럼 읽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헤드라인이 아닌 퍼즐이 되고 이야기가 아닌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가볍게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을 다른 주파수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 수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으며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기든 지든 침묵하든 목소리를 내든 어딘가에 누군가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반응하며 삶을 사는 것은 일종의 감옥이며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판단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가장 해방적인 깨달음은 사람들이 당신 등 뒤에서 하는 말은 당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맞추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등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유가 있어서 당신 뒤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을 만들고 있지 않으며 당신이 있는 곳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비판하고 험담하고 추측합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을 알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말이 당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얻지 못했던 통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삭임이 당신을 따라올 때 계속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소한 말들의 따가움에 면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뒤돌아본다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의 초연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 자신감, 성공, 회복력을 오해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용납 가능한 버전에 맞추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종종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좇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맞춰 살아가며 세상이 따라오거나 멀어지게 둡니다. 그들이 계속 당신 등 뒤에서 말하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계속 그들 앞에서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한때 비웃었던 것이 이제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대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말이 한때 의미를 가졌던 공간을 넘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시끄럽다고 믿습니다. 소리치고, 싸우고, 폭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조용합니다. 폭풍 속의 고요함, 혼돈 속의 부동심,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할 때 당신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다른 차원의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일이 잘못될 때 당황하지 않고 계획이 틀어질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고 상황을 평가하며 감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결과를 좌우하도록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후회로 이어집니다. 평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일어난 일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 힘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이 당신으로 하여금 충동이 아닌 지성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평정심은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 수동성, 무관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평정심은 수련을 요구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 호흡을 조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목소리를 낮추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싶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부 세력이 당신의 기반을 흔들 능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례함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조종하거나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폭발하면 그들이 이깁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으로, 평온으로, 품위로 응수할 때 그들은 장악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당신은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혼돈에 기름을 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평화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함에 맞춰 성장하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갑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과 명료함 속으로 들어섭니다. 당신의 선택, 행동,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으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공개 재판이 아니며 누군가 당신의 길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당신은 증인석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도록 자신을 축소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박수를 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걷고 힘있게 행동하며 결과가 당신을 대변하게 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만심이나 반항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침묵은 종종 자기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멈출 때 당신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이 사실이기 위해 당신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은 종종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발표를 하거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중하고 의도적이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를 설명하지 않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당화하는 데 낭비하는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당신의 진실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통해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오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 고요히 자리한 힘,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찾아야 할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힘이 당신의 삶을 평화와 성공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죠. 당신의 모든 움직임, 당신이 보이는 모든 반응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많은 시선들은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기보다 당신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지켜보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분노에 찬 외침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 법입니다. 혼돈보다 고요함이 더 강하며 무심함에 가까운 초연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세상의 소음 위로 솟아오르며 다른 모든 이들이 감정적인 드라마의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고요히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힘, 즉 평정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움찔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무너지지 않으며 그들이 당신을 배신할 때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당신의 모습은 소리치며 맞서 싸우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관심을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굳건히 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내면 세계의 리모컨을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압박과 갈등, 모욕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 통제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의 셔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운전 중 누군가 끼어들면 분노를 터뜨리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는 감정적인 전쟁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런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돈을 보고 상황의 열기를 느끼지만 그것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감정 통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례함 앞에서 동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충동적인 감정 위로 올라서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장을 조성하고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분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며 정확성이며 자기 수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와 추종자의 차이입니다. 리더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르며 모든 반응은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면 추종자들은 방어적인 삶을 삽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반응하며 매번 감정적인 폭발과 함께 자신의 힘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논쟁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장기적인 평화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충동이 아닌 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쉽게 폭발하는 세상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얻게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을 내심 존경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에서 힘을 느끼고 당신의 고요함에서 통제력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려 애쓸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좌절시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들은 무력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데는 내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반응하도록 마음을 재훈련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거나 자존심을 지키거나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소리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로잡고 싶고 반격하고 싶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에는 더 높은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종당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진정한 리더들,
말 한마디 없이 방에 들어와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속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통달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종을 꿰뚫어 보고 행간의 의미를 읽으며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당신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응을 공짜 상품처럼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힘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감정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돈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쟁 대신 자리를 뜰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랄 때 평정심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력은 자신감을 쌓고 어떤 모욕이나 실패,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토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분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깊이 뿌리내려 움직이지 않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수련은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분노, 실망, 좌절과 같은 감정이 솟아오를 것을 알지만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수련을 쌓을 때 당신은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종류의 통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의 순간들 속에서 연습을 통해 자각을 통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려는 선택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 상황, 압박, 기대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감정적 수련은 당신의 조용한 갑옷이 됩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무언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당신의 감정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소리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수련은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상황을 파악한 뒤 현명하게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남모르게 치유하는 능력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소수만이 개발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감정을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을 소리 높여 표출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관심을 갈구하는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의 힘겨움을 보지 못할 때 스스로를 다잡는 능력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알리는 것을 멈추고 내적으로 당신의 치유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른 종류의 힘, 즉 당신을 조용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힘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 공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취약함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동정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전시될 운명이 아닙니다. 가장 심오한 성장은 어둠 속에서,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이 고통과 홀로 마주 앉아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켜보는 사람도, 박수도, 인정도 없이 오직 내면의 작업만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재건을 시작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남모르게 치유하는 것에는 어떤 존엄함이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소리치고 계시하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충동에 저항하고 부서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나아지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해석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오해하며 당신의 약점을 가십거리로 사용할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당신의 치유를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눈물을 닦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잠든 후에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순간에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부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처에는 관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견뎌냈다는,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당신만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희생자로 보이는 대신 진화하는 존재로 보이기를 선택합니다. 남모르게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과정을 보호해줍니다. 치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고 무너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기복을 목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결과, 즉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회복력 있는 당신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해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의 미스터리 속에 그것을 과시용으로 만들지 않고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치유한 방식 속에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외부의 지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 자신만의 위안, 자신만의 안내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차분해지고 덜 반응적이 되며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방시킵니다. 조용한 치유의 아름다움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은 줄이고 관찰은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사용에 더 선택적이 되고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해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경계,
당신의 평화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속을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희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미스터리가 반응을 먹고 사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우위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질투, 불안, 심지어 흥분까지 감정을 배지처럼 달고 다닙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쉽게 이용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감정적 사생활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외부 노출이 아닌 내적 안정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속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지켜서 아무나 들춰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 예측 가능성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읽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을 주지 않음으로써 어떤 논쟁보다도 더 그들을 좌절시킵니다. 많은 상황에서 침묵과 고요함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고 설명하고 과잉 반응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며 필요할 때만 반응합니다. 이 존재감은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자기 신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굴 표정, 말투, 몸짓,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누구도 당신을 책처럼 읽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헤드라인이 아닌 퍼즐이 되고 이야기가 아닌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가볍게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을 다른 주파수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 수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으며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기든 지든 침묵하든 목소리를 내든 어딘가에 누군가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반응하며 삶을 사는 것은 일종의 감옥이며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판단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가장 해방적인 깨달음은 사람들이 당신 등 뒤에서 하는 말은 당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맞추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등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유가 있어서 당신 뒤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을 만들고 있지 않으며 당신이 있는 곳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비판하고 험담하고 추측합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을 알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말이 당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얻지 못했던 통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삭임이 당신을 따라올 때 계속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소한 말들의 따가움에 면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뒤돌아본다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의 초연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 자신감, 성공, 회복력을 오해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용납 가능한 버전에 맞추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종종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좇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맞춰 살아가며 세상이 따라오거나 멀어지게 둡니다. 그들이 계속 당신 등 뒤에서 말하게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계속 그들 앞에서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한때 비웃었던 것이 이제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대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말이 한때 의미를 가졌던 공간을 넘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시끄럽다고 믿습니다. 소리치고 싸우고 폭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조용합니다. 폭풍 속의 고요함, 혼돈 속의 부동심,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할 때 당신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다른 차원의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일이 잘못될 때 당황하지 않고 계획이 틀어질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고 상황을 평가하며 감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결과를 좌우하도록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후회로 이어집니다. 평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일어난 일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이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 힘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이 당신으로 하여금 충동이 아닌 지성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평정심은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함, 수동성, 무관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평정심은 수련을 요구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 호흡을 조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목소리를 낮추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싶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부 세력이 당신의 기반을 흔들 능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례함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조종하거나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